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자, 정보처리 2017년도 3회 필기기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도 시험 준비 중이시죠? 자, 필기 공부인데 실기 공부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2017년도부터 실기가 필답형으로 바뀌었죠. 그쵸? 자, 그러면 필답형으로 바뀐 실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넘으셔야 할 고비가 뭡니까? 필기입니다. 자, 실기가 어려워졌을 거야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부터 천천히 꼼꼼히 보신다면 실기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필기 고득점 합격하셔야죠.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얘기냐면 필기 공부를 그러니까 예전처럼 기출문제만 보고 공부하시면 실기 때 고생하시니까 좀 시험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시험 준비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필기 공부를 좀 꼼꼼히 하시면 실기 공부도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결코 어려워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2017년도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3회 시험 기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A형의 데이터베이스 1과목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를 좀 해드릴게요. 2017년도 3회 시험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숫자 34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34%입니다. 자, 34%가 뭐냐면 이번 회차의 필기 기사님들 합격률입니다. 합격률이 왜 이렇게 낮죠? 자, 원래 정보처리 시험,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격률이 낮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회차의 합격률이 34%가 됐어요. 그쵸? 예, 평균이 좀 낮았다라기보다 전반적으로 과락 과목에서 여러분이 합격을 못하신 분들이 조금 계셨어가지고 이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합니다. 자, 이 정보처리 필기시험, 자, 중요한 건 기출 기반이죠. 기출 베이스드입니다. 그쵸? 자, 근데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 기출 영역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2017년도 3회가 낮아졌냐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에서 신규 문제가 좀 유입이 돼서 그렇지 다른 과목의 난이도는 동일했습니다. 자, 신규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여러분 시험 보러 가셔서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당황하셔서 아는 것만 맞고 정확하게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는 70점대 60점대 후반, 70점대 후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70점은 맞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제를 보시더라도 꼼꼼히 보시는 게 공부가 많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워낙 출제 범위가 넓은데 그 넓은 범위를 각 과목 20문제씩 100문제 선에서 평가를 한 회에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평이한 문제 내고 새로운 신규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과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풀이 들어가는데요. 이 1과목 데이터베이스이죠. 자, 데이터베이스 과목 효자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난이도가 들쑥날쑥한 다른 과목 그쵸? 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기출 철저히 나옵니다. 자, 이번 회차에도 새로운 문제 2문제 출제됐는데요. 자, 20문제 중에 2문제 빼고 나머지 다 맞으실 수 있는 회차 시험이었습니다. 자, 어떻게든 데이터베이스는 점수를 많이 맞으세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공부 꼼꼼히 하시고 필기에서도 점수 고득점 맞으셔야 되는 이유는 과락 과목에 넘기는 그 저점 50점대 과목을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꼼꼼히 공부하시고요. 그쵸? 예.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 평균을 높여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합격 평균. 그쵸? 예. 자, 실기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이 과목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실기에
5 영역 나오는데요. 필기엔 5 과목이고 실기는 5 영역인데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있습니다. 필기 공부와 실기 공부 시험 범위 동일합니다. 문제 유형만 다른 거고요. 또 한 영역으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영역에서 뭐예요? 우리 필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과목 마지막 섹션에 뭐가 있어요? DS, 자료 구조가 있죠? 자, 이 자료 구조 기본 배우신 걸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C코드, 자바코드, 그리고 순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고득점 필기 합격, 그리고 실기도 짧은 기간 준비하시면서 부담 없이 나 데이터베이스 꼼꼼히 했지라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효자 과목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B 공부는 필기, 실기, 시험 범위 똑같고 난이도 똑같습니다. 다만 필기가 사지선다 객관식이니까 여러분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튼 1과목이니까 자신감 그쵸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첫 시험지 딱 받아보고 데이터베이스 많이 맞으세요. 자, 이번 회차 문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SQL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2017년도 3회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 SQL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것도 너무 단답형인 DML 이름만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앞부분 보시면 SQL 부분은 어떻게 해요? 평균 3문제 나옵니다. 2문제에서 3문제. 그쵸? 자, 그리고 이 SQL, 필기의 SQL이 어디요? 실기에서 여러분 직접 기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회차의 한 문제는 좀 난이도가 그쵸? 낮았고 한 문제 배점이 원래 평균 20문제 중에 아니라는 거. 보통 2-3문제 나옵니다. 자, 전산영어 어렵지 않죠. 전산영어는 데이터베이스 기본 용어와 뭡니까? 자료구조의 기본 용어 기출되었던 거 반복 출제되고 2문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료구조 부분이 좀 특이하게 많이 나왔죠, 이번에. 이렇게 8문제. 식이나 나왔던 적이 없는데 8문제나 나왔고요. 자, 고급 DB 부분, 트랜잭션, 로킹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5문제. 즉, 뒷부분, 후반부 영역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고급 데이터베이스는 그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산업기사의 출제 범위엔 안 들어간 그쵸? 배제된 부분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고급 데이터베이스가 어렵다라기보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가시면 필기실기 한 번에 공부하는 거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관계 해석 문제는 대대로 나오고 있죠. 자, 관계 해석이 나오거나 관계 대수가 나오거나. 자, 관계 해석 뭡니까? 릴레이션 연산 부분이죠. 자, 우리가 릴레이션 연산 중에서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를 구별을 하죠. 자, 가장 큰 관계 해석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절차, 비절차 해서 얘는 비절차라는 단어죠. 자, 절차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무엇을, 그쵸? 대상을. 자, 그래서 수학의 크레디켓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자,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안자인 코드라는 학자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대안했죠. 자, 2가지 있죠. 튜플 변수를 이용한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변수 이용한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다. 자, 그러면 4번에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는 과정, 절차죠. 기술하는 절차적 특징을 가진다. 이거는 뭡니까? 관계 대수죠. 대수적인 사고를 통해서 릴레이션 연산을 한다라는 4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 구별 문제는 자, 이렇게 문장식으로 설명한 문제가
기사 문제죠. 산업기사는 이런 문제가 좀 단답형으로 나오는 편이고요. 기사는 이렇게 문장으로 보기를 구성합니다. 지문을. 자, 2번 색인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난이도 하드요. 기출에 많이 보았던 문제 형식입니다. 자, 파일과 관련해서 자, 순차 파일인데 순차 파일 앞에 뭘 붙었습니까? 인덱스, 색인을 붙였죠. 자, 차례대로 나열된 파일 사이사이에 인덱스를 붙였습니다. 그쵸? 색인을 붙여서 부분 접근하기 좋고 추가 작업이나 삭제 작업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레코드 관리 구조죠. 자, 레코드를 참조할 때 색인을 탐색한 후 색인이 가리키는 포인터, 그 지점이죠. 그쵸? 예, 지점을 사용하여 직접 참조할 수 있다. 그쵸? 색인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파일을 앞에서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쫙 나열해서 우리가 서칭하는 것보다 그건 너무 검색 속도가 느리니까 접근 속도가 색인을 중간중간 둬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죠. 인덱스. 자, 레코드를 추가 삽입하는 경우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죠. 그쵸? 추가를 할 경우에는, 그쵸? 순차니까 뒤에 후반부에 추가를 하고 그 부분에 인덱스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색인 구역은 트랙 색인. 자, 그 색인이 체계적으로 그쵸? 관리가 돼야 되니까 트랙 색인, 실린더 색인, 마스터 색인 구역으로 구성이 되죠. 그쵸? 물리적인 장치에 그죠? 맞닥뜨린 위치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트랙, 실린더, 마스터 구성됩니다. 자, 이 트랙, 실린더, 마스터는 객관식 문제로도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색인 순차 파일의 색인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실제로 산업기사 이번 회차에 나왔어요. 자, 3번이 답인데요. 인덱스를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인덱스도 정보니까 용량을 차지해야 되겠죠. 공간과 자료가 넘칩니다. 자료가 넘치면 오버플로우 처리를 위해 별도의 공간이 어떻게 해요? 존재해야죠.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 포인터 부분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꼼꼼히 한 번만 읽어보면 색인 순차 파일에 대한 관점, 정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문제죠. 그렇죠? 자, 빠르게 보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자, 최근 기출 순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1년치는 꼼꼼히 보세요. 그렇죠? 자, 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뷰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아, 논리. 그렇죠? 예. 자, 논리적인 자, 가상 테이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보안이라는 단어 떠오르죠? 왜 뷰를 이용하느냐입니다. 자, 그럼 DBA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보안 측면에서 뷰를 확인할 수 있다. 아, 보안 맞구나. 자, 뷰 위에 또 다른 뷰를 정의할 수 있다. 자, 기본 테이블 또는 뷰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 뷰의 정의죠. 네, 맞아요. 자, 뷰의 정의는 얼터문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없죠. 그렇죠? 보안적인 측면에서 뷰를 함부로 수정하는 이런 얼터 작업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요? 네, 삭제하고 드롭하고 크리에이트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뷰에 대한 삽입, 갱신, 삭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뷰는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자 관점에서 뷰를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렇게 쉬우면 안 되니까 제약사항을 둬야죠. 제약사항이 따른다. 어렵다. 자, 그래서 뷰에는 얼터문이 없고요. DDL 중에 크리에이트와 뭐예요? 네, 드롭문밖에 없습니다. 자, 정교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정교화의 이유. 자,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그쵸? 예, 테이블에 대한 설계, 릴레이션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면, 그쵸? 합리적으로, 그쵸? 설계가 정교화, 그쵸? 말 그대로 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점에서 조율을 해야 돼요. 자, 뭐 문제가 생기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해결도 해야 되고. 자,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상현상 제거입니다.
그쵸? 데이터 중복으로 인한 이상현상 제거를 위해서 정규화를 각 단계별로 수행을 하죠. 자, 어떤 릴레이션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내에 표현 가능하게 만든다. 자료를 잘 릴레이션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자,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의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 그렇죠? 그리고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 자, 릴레이션을 잘 설계하자는 측면이죠. 자, 그러면 중복을 배제하여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삽입, 삭제, 갱신의 이상의 발생을 해결한다. 그렇죠? 네. 자, 뭐예요? 릴레이션 분해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네, 정규화는 릴레이션의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속성을 신경 써서 어떻게 분해하는 거예요. 릴레이션 분해. 그래서 이상현상 해결합니다. 자, 반대로 이상은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삽입 이상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5번 트랜잭션 문제입니다.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 단위, 논리적인 작업 단위이죠. 자,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 장애로 인한 손상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해요? 손상 이전으로 돌리는 작업, 복구하는 작업을 뭐라고 합니까? 그쵸? 예, 커버리, 그쵸? 예. 자, 그래서 리커버리, 그쵸? 다시 그쵸? 돌린다라는 뜻이죠. 뭐 특별히 영어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쵸? 네. 자, 해싱 함수 문제입니다. 해싱 함수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언급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싱 쪽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했던 이력이 있지? 기출문제 보고 왔으면 해서 자, 이번에 해싱 함수의 방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코드. 자, 레코드를 그쵸? 해싱 함수로 만들어서 키값을 만들어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해싱 기술은. 자, 그래서 해싱 함수 중에 레코드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나눈 부분에 각 숫자를 더하거나 익스클루시브 우아한 값을 홈 주소로 삼는 방식은 그쵸? 예. 자, 레코드의 키를 어떻게 해요? 해싱 함수를 걸쳐서 변경을 하면 어떻게 홈 주소가 나옵니다. 자, 그럼 그 홈 주소를 산출하는 해싱 함수 내부에서 키가 있으면 레코드에 키가 있다. 그쵸?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그쵸? 1, 0, 0 이렇게 키가 있다. 그러면 이 레코드 키를 어떻게 해싱 함수 내에 처리를 했더니 뭐가 나와요? 홈 주소. 자, 과거에는 해싱 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자, 홈 주소 이후에 홈 주소가 같으면 뭐예요? 충돌난다. 그쵸? 충돌이 나다가 오버플로우 된다. 자, 그러면 홈 주소가 같으면 동거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용어에 대한 문제가 한동안 나오다가 자, 얼마 전부터는 해싱 함수 어떻게 홈 주소를 산출하느냐의 방법론 쪽에서 자, 지금 설명하는 방법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레코드 키가 있는데 내가 분해해봐야지 해서 뭐 3등분 할까요? 이렇게 나눈 부분. 그쵸? 나눈 부분을 1, 2, 3, 그쵸? 네. 4, 5, 6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거꾸로 나열할 수도 있고요. 1, 0, 0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쵸? 얘를 숫자를 더해서 또는 익스클루시브 우아해서 뭔가 계산한다는 거죠. 만약에 더한다면 그쵸? 예, 9, 7, 6 이게 홈 주소로 산출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 뭐예요? 접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6, 5, 4일 수도 있어요. 자, 폴딩이라는 영어 단어가 접다죠.
자, 그래서 나눈 숫자 부분을 접어서 처리를 하는 폴딩법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해싱함수의 종류에는 계산법이나 중간제곱 방법, 그러니까 함수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중첩 방법, 홀딩이죠. 예. 자, 기수 변환이나 무작위 방법, 개수 분석 방법 등등의 다양한 산출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재밌는 방법이 이렇게 폴딩법이에요. 자, 오랜만에 나왔죠. 한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뭐 2017년, 16년에 조금 주춤하다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스택 문제죠. 자, 그래서 순서가 A, B, C, D로 입력한 자료가 어디에? 스택에. 스택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100문제 중에 다른 영역에서도 나오죠.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자, 스택에 입력하였다가 출력할 때 가능한 출력 순서의 결과가 아닌 것은 자, 특징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과정을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스택 하면 어떻게 해요? 선형 자료 구조죠. 스택의 운영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스택은 자료가 한쪽 입구로 들어가고 한쪽 입구로 출구, 입구와 출구가 한쪽이다. 죠? 예. 자, 스택의 이런 운영 방식이 이렇게 선형 중에서도 한쪽에서만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last in,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first out. 후입, 선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입력 순서입니다. 입력 순서는 정해져 있고 이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입력 순서는 정해져 있고 출력 순서는 여러 가지다. 푸시할 때는 꼭 A, B, C, D 순서로 넣어라. 인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순서. 그렇죠? 출력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 빼지?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출력 순서로 결과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입력 순서는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언제? 그죠? 예, 입력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A, B, C, D 순서이지만 A가 이 출력하는 팝연산, 삭제연산이 언제 일어나고 들어가는지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이 언제 되는지 유추해서 보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 2, 3번, 4번인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시니까. 자, 역으로 어떻게 해요? 최신에서부터 역으로 기출문제 보시면 이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 더 빨리 해설 강의 안 듣고 하실 수 있고요. 이번 회차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1번에 그쵸? 스택이 있는데 A, B, C, D 순서대로 출력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다. 나는 대기하고 있죠. A, B, C, D. 자, 들어갑니다. A 들어가요. 그쵸? A가 나왔어요. 그쵸? 없죠? 자, B 들어갑니다. B가 나왔어요. C 들어갑니다. C가 나왔어요. 자, D 들어갑니다. 그렇죠? D가 나왔어요. 한 번 인풋 또 한 번, 그렇죠? 들어가면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1번 되잖아요. 그렇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출력이 C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가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A, B, C, D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갔어야죠. C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A 들어가 있고 그 위에 B 들어가 있고 C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C 나와 한 겁니다. 그래서 C가 나와서 C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D 다시 들어가고 D 나와 해가지고 여기가 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B랑 A. 뭐 들어갈 게 없으니까 BA 해서 CD, BA 가능합니다. 자, 이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3번. 자, 3번 A, B, C, D 들어가는데요. D가 먼저 나와 있네요. 자, 나왔다라는 거는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 B, C, D 역으로 들어가 있었겠죠?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 들어가고 D가 하나 들어갔을겠죠. 자, 그 D가 들어갔어야 나오죠. 어때요? C 나올 수밖에 없죠. 자, A를 먼저 끄집어낼 수 없죠. B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D, C, B. A가 아닙니다. 답 3번이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풀이하시는 게 제대로 공부하시고 시험장에서 굳이 외워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가지 마세요. 자, 굳이 이 문제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입력 순서가 A, B, C, D일 때 출력 순서로 불과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거 중에 하나가 보기 4개 중에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다음 중 출력 결과가 아닌 것으로밖에 그러니까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자, 8번 전산영어 2문제 중에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용어 문제입니다. 자, 전산영어는 출제 범위가 데이터베이스 용어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영역인 자료구조에서 용어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전산 영어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그쵸? 영어 해석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영어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단어, 핵심 키워드를 잘 보시는 겁니다. 자, 뭐 영어 공부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형식, 문법 따져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어 여러분 잘 하시니까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영역의 키워드를 조금 집중하시면 되고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의 대상을 여러분이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빈칸 또는 it is라고 나오겠죠? 자, 컬렉션, 묶음이다. 그죠? 모임이다. 뭐에? 메타데이터. 자료에 관한 데이터들을 묶어놨다. 그러면 뭐예요? 스키마. 쉘마. 그죠? 자, 그러면 스키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면서 자, 뭘 기술을 해요? 구조화. 그렇죠? 제약 조건. 뭐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가 스키마의 정의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 엔티티에 대해서 디파인 정의해요. 데이터의 개체, 속성, 그리고 릴레이션즈, 그리고 제약 조건,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자, 그러면 이걸 영어 해석하지 마시고 스키마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데이터 딕셔너리 부분입니다. 이 메타데이터와 관련해서 떠올리실 수 있는 게 스키마와 데이터 딕셔너리죠. 자, 데이터 딕셔너리 뭐 이번 회차에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예. 시스템, 카탈로그, 와 동일한 단어죠. 그렇죠? 자, 그럼 데이터 딕셔너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메타데이터. 즉, 데이터 딕셔너리는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파일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이터 딕셔너리와 헷갈려 하시는 분 있는데 메타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존재하게 하면 데이터 딕셔너리, 시스템 카탈로그고요. 우리는 스키마, 그렇죠? 메타데이터의 모임,
스키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 딕셔너리에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 9번 문제는 뭐예요? 아, 자료 구조와 관련된 전산 영어 문제죠. 자, 영어 해석하지 않고 눈에 띄는 게 뭡니까? last in, first out. 방금 배웠죠? 스택 문제 벌써 2문제 나왔습니다. 자, 답은 스택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럼 DML, 자, 이거 기사 수준의 SQL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그래도 문제 유형은 기사 수준입니다. 자, 보기가 있고 이것으로만 나열되어 인 것은으로 봤고요. 자, 데이터 랭귀지 중에 M, 조작어, manipulation이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작이 뭡니까? 검색, 삽입, 삭제, 그렇죠? 갱신이 있죠. 자, 이런 SQL 문제는 필기에서는 사지선다형이니까 여러분이 문법 구조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실기는 실제 기술하세요 해요. 그래서 스펠링 가능하면 정확하게 암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셀렉트 검색. 자, 업데이트 갱신. 우리 튜플. 그렇죠? 튜플 단위, 레코드 단위의 일을 하는 거고요. 인설트, 삽입. 자,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1번이 답이죠. 기억, 니은, 디귿. 그렇죠? 네. 자, 4번은 뭐예요? 그랜트. 아, 그랜트. 그리고 리보크. 권한 부여와 해제, 이거는 뭐죠? 아, 랭귀지, CL, 제어어 중에. 자,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딜리트 빠졌네요. 딜리트. 자, 11번 볼게요. 자, 이번 자료구조 문제는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진트리와 관련된 노드의 개수분인데요. 잘 읽으시면 전체 노드의 최대 수는 맥시멈. 그죠? 자, 트리는 어떻게 해요?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비선형 자료 구조고요. 깊이가 4인 이진 트리. 자, 여러분, 이진 트리의 정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진 트리는 디그리가, 모든 노드의 디그리가 0, 1, 2로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차수가 디그리가, 그렇죠? 2 이하인, 자, 2 이하라는 건 노드가, 자식 노드가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한 명이거나, 3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런 노드들로만 구성된 트리를 바이너리 트리, 비트리, 이진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진 트리가 가질 수 있는 노드의 최대 수는 어떤 건 자식이 없고 하나이고 2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최대 수니까 그럼 내가 다 자식이 2명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리는 계층적으로 되니까 깊이가 4인 이진 트리는 다 자식이 4일 때까지 깊이가 다 2개의 차수를 가진 노드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아니면 아예 없거나. 자, 그러면 공식으로 따지자면 깊이가 i인. 그쵸? i인, 4인, 그쵸? 2의 4승 마이너스 1 하면 15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한 번은 뭐냐면 레벨에서가 나옵니다. 그쵸? 한 레벨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노드는 2의 K-1승입니다. 그쵸? 자,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려보세요. 자, 깊이가 4라는 건, 자, 2개씩, 디그리가 2개씩 있고요. 다 2개씩 있다는 거예요. 다 맥시멈 2개, 노드가. 자, 깊이 1, 2, 3, 4. 자, 깊이가 4예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렇죠? 자, 공식 외우시면 좀 빠르시고요. 왜냐면 기출 베이스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으니까. 자, 이해가 정의적으로도 따지셔도 맞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자, 트리 운행과 관련되어서 프리오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트리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2017년도 기출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트리 구조죠.
얘 역시 이진트리죠. 그렇죠? 자, 이진트리의 프리오더. 자, 전 노드 A에서부터 H까지 모든 노드를 다 방문을 합니다. 이걸 트리의 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운행할 때 다섯 번째로 탐색되는 것은, 자, 우리가 트리가 있다라고 할 때 계층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보분화를 해보면 루트가 있고요. 그렇죠? 예. 루트의 상대적인 레프트 라이트의 그쵸 영역이 있어요. 서브트리.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을 방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개 순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스캐닝한다, 방문한다는 가정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자, 그거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이 있어요. 자, 저기서 얘기한 프리 방문, 오더, 순서. 자, 인오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포스트 오더도 있겠죠. 자, 프리, 전. 그쵸? 네. 자, 전위 운행 방법, 중위, 후위 운행 방법이 있어요. 뭘요? 루트를. 자, 루트를 방문하는 순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죠. 루트를 먼저 선행, 방문하는 게 루트, 레프트 라이트 방식. 자, 얘는 레프트 라이트 방식에서 순서에서 가운데에 끼는 게 인, 그리고 포스트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프리오더 방법으로 해서 다섯 번째,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 노드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항상 상대적으로 해서 최고의 루트, 노드에 대해서부터 방문을 하면 됩니다. 트리 전체의 루트 A를 가장 먼저 방문을 하는 게 프리오더죠. 그쵸? 네. 그럼 왼쪽, 오른쪽. 자, 트리 전체에서 H가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그쵸? 네, H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중간에 D는 어딘가에 꼈겠지만 루트, 레프트, 라이트. 그쵸? 우리가 루트 방문하고 레프트, 라이트 순서대로 상대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쵸? H가 제일 끝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했을 때 왼쪽에 서브트리, 오른쪽에 서브트리 영역을 구성하실 수 있고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상대적으로 여기가 루트, 레프트, 라이트 없고 이기 때문에 B, D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 C가 루트네요. 루트. 그렇죠? C 그리고 자 이쪽 레프트 라이트 그렇죠? 예. 아 F군요. 가장 오른쪽은 제가 옆에서 봐서 그렇죠? H를 봤네요. 자 그러면 L, C 방문하고 자 왼쪽으로 와서 아 여기 루트 레프트 라이트 E, G, H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 다 해결됐으니까 오른쪽으로 와서 마지막에 F 하면 되겠네요. 그죠? 트리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우측은 F예요. 제가 아까 여기를 못 봤어요.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세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죠? 답은 2번에 2이죠. 그렇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프리오더, 포스트오더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프리오더 방식이 기사, 산업기사 동일 회차에 출제가 됐었네요. 자, 이번 회차 트랜잭션의 특징이 쉽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트랜잭션 문제는 언제든지 실기의 용어 서술 문제 그렇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스펠링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정의하시는 연습도 생각을 해주세요. 항상 나왔던 거죠.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특징 4가지. ACID이죠. 그렇죠? ACID exceed. 자, 특징으로 오는 것을 모두 나열하세요. 그렇죠? 예. 다네요. 예. 자, 스펠링 외우시고
그쵸? 네. ACID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자성 얘기하죠? 원자. 성 ITY로 끝납니다. 아토믹이 아니고 ST까지 해서 원자성으로 끝내주시는 단어죠. 이 성질은 뭐냐? 자, 완전하게 all와 nothing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얘기 드렸는데 트랜잭션의 작업이, 논리적인 잔이 작업이 완전히 수행되지 않으면 전혀 수행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자, 화면에 보시면 자 이런 거죠. 트랜잭션의 특징 4가지 서술하세요. 또는 원자성 서술하세요 하면 원자성은 영어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죠? 자, 서술 문제는 실기에서 지금 필기 공부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실기에 도움이 좀 돼요. 자, 꼭 나오는 건 아니어도 나왔던 이력이 있는 문제여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사는 서술이 나오고요. 산업기사는 서술이 실기에서 안 나옵니다. 자, 원자성은 완전하게 수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전혀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쵸? 명사형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문장형으로. 자, 일관성, consistence가 아니고 C 해가지고 끝나는 일관성. 일관돼야 된다. 그렇죠? 시스템에 고정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트랜잭션 수행 전후가 중요하죠. 하기 전과 결과가 같아야 한다. 자, 격리성 해가지고 고립성 나와 있죠. 아이솔레이션입니다. 트가 아니고 트랜잭션 시 다른 트랜잭션에 간섭받지 않아야 된다. 이고요. 영속성. ITY. 지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 완성된 결과가 어떻게 영구히 기억되어야 된다. 유지되어야 된다. 지속되어야 된다. 자, 트랜잭션의 특징. 자, 뭐 답은 4번인데, 그쵸? 우리가 한번 그래도 봤습니다. 자, 난이도 어때요? 아이고, 이거 너무 쉽죠? 선형 구조. 자료 구조는 2가지 관점에서 선형과 비선형으로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선형 구조 많죠. 비선형 2가지 뽑으라 그러면 트리그래프. 이게 뭐예요? 비선형. 이기 때문에 자, 트리 있으면 너 아니고 그래프 있으면 너 아니고 트리. 그쵸? 예.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건 답 4번이죠. 선형들. 자, 5번, 15번. 자, U자 붙었죠? 자, 20문제 중에 2문제 새로운 문제 나왔습니다가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힙정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힙정렬 정의가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2012년 이전에. 오래됐죠. 한 번 나왔어요. 정의 부분은 아니고 힙정렬 노드 부분 구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상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보 처리 수준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정렬을 자료 구조로 공부하고 알고리즘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화가 되느냐의 시간 복잡도를 여러분이 문제에서 보실 수 있는 보기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뭐 쉬운 문제 수준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2017년 3회에 등장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금방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정렬 문제는 자료 구조에서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그쵸? 문제 주고 결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산출 단계를 갖다가 아는 풀이법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정의적으로 한번 힙정렬 처음 나왔으니까 이렇게 힙정렬의 정의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힙 또는 히프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우리가 자료를 트리, 이진 트리 그것도 풀 이진 트리 전이진 트리 구조로 해서 정렬된 부분을 트리로 구성을 하고 삽입과 삭제 부분의 루트 노드를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트리를 구성을 해서 검색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게 힙 정렬입니다. 자, 그럼 1번 이게 정렬 설명이에요. 자, 힙 정렬은 힙
F 정렬은 그쵸? 예, 정렬한 입력 레코드들로 자료가 있으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삽입 삭제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힙을 구성을 하고 가장 큰 키값을 갖는 루트 노드를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정렬을 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힙 정렬의 정의예요. 정보 처리에서 정의. 자, 평균 수행 시간 복잡도는 평균적으로 수행 시간 복잡도.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평균적으로는 비고라는 방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따집니다. 그럴 때 n 로그 2의 n이다 입니다. 그쵸? 예. 자, 로그 2 바탕으로, 왜냐하면 전 이진 트리를 구성을 해서 이진화 방법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로그 2 미수 되고요. 자, 이 방법의 n 해서 노드의 개수예요. 그쵸? 예, 레코드의 수. 자, 입력 자료의 레코드를 완전 이진 트리, 컴플렉스 바이너리 트리. 자, 이진 트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식이 0개, 1개, 2개인데 이런 거예요. 이진 트리는 이진 트리. 노드를 채우는 순서가 이렇게 위치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 완전 이진 트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자, 최악의 수행 복잡도는 2의 n의 사승이다.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진 트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던 뭐던 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최선일 수도 있고 최악일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건 이 힙 정렬은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 평균 모두 시간 복잡도가 노드에 대해서 이의 n 비고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같다예요. 같다. 자, 그래서 같다. 이 내용은 이해를 못 하셨어도 정의적으로 평균 최악 최선의 시간 복잡도가 같은 게 힙 정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힙 정렬, 퀵 정렬 등등 여러분이 조금 낯설어하는 정렬에 대해서 정의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 시험 범위였는데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의 정렬 문제였죠, 원래. 자, 매 회차 있고요. 자, 산업기사에서는 버블 정렬이 1회차가 나왔고요. 우리 이번에 기사에서는 선택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 나왔습니다. 셀렉션, 즉 교환법에 근거한 셀렉션을 이용해서 오름차순. 작은 값에서 큰 값순으로 나열을 하고, 자,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우리는 총 최악의 경우에도 4회전을 하면 결과가 완성되는데 그중에 시험 문제는 3회전 수행 후의 결과는 다음 중 무엇인가? 자, 오름차순을 합니다. 선택 정렬은 선택 위치 앞쪽에서부터 하나하나 정해져 나가는 거죠. 단계를 할 때 앞에서부터 완성을 해요. 자, 즉 그러면 3회전 수행하면 앞에서부터 3개는 정렬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 푸는 팁입니다. 뭐예요? 3회전 수행 후? 이거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앞에서부터 3개는 3회전 수행 후 완성된다. 그쵸? 자, 그럼 앞에서부터 3개. 여러분 이거 숫자 보시면 결과가, 최종 결과가 뭔지 감 잡으셨죠? 네. 자, 그러면 14, 17, 35죠. 14, 17, 35. 14, 17, 35. 에이, 그쵸? 3번 아니면 4번이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는 어쩔 수 없이 한번 풀이 과정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시험지 지면 충분하고요. 시간도 충분합니다. 자, 공부가 다급히 진행 중이셔도 항상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선택 정렬 공부하시고, 자, 이번 회차가 선택 정렬이면 다음 회차 버블 정렬일 수 있죠. 그렇죠? 네, 또는 삽입 정렬. 그렇죠? 자, 그러면 선택 정렬 우리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정렬 전 상태입니다.
정렬하기 전에는 37, 14, 17, 40, 35. 자, 그러면 정렬을 몇 단계를 수행하면 이걸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수가 1회전. 최악의 경우 중간에 완성됐을 수도 있어요. 자, 3회전, 4회전을 하면 5개의 자료가 완성이 된다. 최악의 경우에도. 자, 결과는 오름차순. 자, 작은 게 앞에 오고 큰 게 뒤에 옵니다. 자,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작은 거 앞에 먼저 결정하는 게 선택 정렬이죠. 그렇죠? 예, 내림차순 언젠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뭐 한동안 원래 필기에서는 오름차순만 나오는데 예,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래도 뭔가 변수, 문제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내림차순도 따져주세요. 자, 선택 정렬은 선택한 위치에 어떤 자료를 그죠? 놔야 되느냐이죠. 최초에 선택한 위치 여기입니다. 1회전 갑니다. 37, 14를 비교하는데 14가 작으니까 앞에 37을 뒤에 둡니다. 교환법에 근거하죠. 선택 정렬은 교환을 했어요. 수합. 자, 그러면 14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와야죠? 자, 그래서 14와 17을 비교하고 14와 40을 비교하고 14와 35를 비교하는데 교환을 안 해도 되네요. 이게 1회전 수행 후입니다. 자, 1회전 수행 후에는 14, 37, 17, 40, 35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결과를 알고는 있어요. 14, 17, 35, 37, 40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중에서 14가 1회전 수행 후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럼 2회전 진행할 때는 14 다음부터 구하면 되죠. 14를 따질 이유가 없어서 이 자리에 뭘 와야 되니 해서 17이 앞에 오게 하고 자, 17과 그러니까 즉 이 자리 선택된 위치의 자리와 더 뒤에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하면 되죠. 자, 2회전 수행 후 어떻게 돼요? 14 그 자리에 있고요. 그 뒤에 17, 37, 40, 35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2회전 수행하고 나면 17이 정해지죠. 자, 3회전 갑니다. 자, 3회전 어떻게? 두 개는 14, 17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35 앞으로 오고 37 뒤에 옵니다. 자, 3회전 수행 후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35, 40, 37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35. 연습 손으로 많이 하세요. 그렇죠? 필기가 눈으로 공부해서 해결은 되긴 하지만 여러분 실기에 가면 알고리즘 공부가 손으로 많이 하셔야 되고 필답형 위에서 서술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어 암기하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은 14, 17, 35, 40, 37 해서 답은 4번이죠. 3회전. 자, 근데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하자면 비교. 해서 37이 앞에 오고 40이 뒤에 가겠네요. 그래서 4회전 수행 후에는 37, 40 되겠네요. 우리는 3회전 수행 후니까 그쵸? 이미 답 구한 그쵸? 14, 17, 35, 40, 37 이렇게 그쵸? 따지시는 게 맞죠. 자, 화면 한번 정리하시고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킹 부분이에요. 제가 화면 위에 필기실기 동시에 학습하세요. 자, 이 로킹은 단어로 실기의 필답형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냥 로킹, 로크, 그쵸? 로킹이라고 적으면 돼요. 영어도 한번 보시고, 락이죠, 락. 자, 보시는 문제는 로크의 단위예요. 우리 필기 문제에서는 로크 단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병행 수행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병행 제어하는 기법에서 로킹 기법을 대표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병행 제어는 뭡니까?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을 할 때 문제없게 제어하는 그렇죠?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로킹에 대해서만 많이 해요. 특히나 로크 단위에 대해서. 근데 타임 스탬프 순서화, 검증, 다중 버전 등의 병행 지역기법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킹과 관련해서는 단위를 얘기하는데 단위는 데이터베이스 큰 단위가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쪼개는 파일, 레코드 등 로킹 단위는 다양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로크 단위가 크다. 큰 단위. 얘는 일로 갈수록 작은 단위.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작은 작업을 동시에 하면 로킹 오버헤드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너무 많은 애들이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원 공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되고요.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도가 증가하죠. 병행 수행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네, 병행 수행도가 높아집니다. 병행성이. 그러면서 로킹 오버헤드는 증가하고 공유도 증가한다. 병행 처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단위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7번에는 2번 답이고요. 그렇죠? 항상 나오던 문제 중심이고 여러분 로크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저런 우리가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기술하면 점수 고득점 맞습니다. 실기에서도. 자, 18번은 뉴입니다. 그쵸? 자, 지연 문제는, 그쵸? OLAP 문제는 개편되기 이전부터 실기 공부 범위에서 언급이 됐던 문제죠.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과 관련된 거죠. 자, 우리가 DBMS 상의 시스템 수준으로 공부를 했지만 최신 동향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뭡니까? 자료를 많이 모아놓은데, 그쵸? 예, 마켓보다 더 넓은 거, 웨어하우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을 하면, 조직을 운영할 때 경영을 하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처리를 해야 되죠. 그때 처리하는 방법 중에 OLAP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처리하는 방법이, 그쵸? 뭐예요? 온라인 해가지고 OL이고요. A자는 분석이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기본적인 OLAP 연산이 있습니다. 분석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분석 방법 중 해당하지 않는 연산은,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 저장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자료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 보고서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OLAP 도구입니다. 그렇죠? 네, OLAP 도구. 자, 그래서 OLAP는 표 모양으로 얘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릴레이셔널, 표. 2차원 표 구조로. 자, 그러면 2차원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보다는 좀 낫겠죠. 하지만 입체적이진 않죠. ROLAP가 있고요. 자, 이걸 조금 더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자 해서 멀티 디멘전 해서 MOLAP 방법이 있어요. 얘는 다차원이에요. 자, R과 MOLAP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걸 하이브리드 해서 HOLAP 해서 이 세 종류를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도구에. 자, 그런데 그런 분석 도구 내부에서 처리되는 부분에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연산의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기선 4가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료를 그쵸? R을 하던 M을 하던 그쵸? H를 하던 간에 그 내부적인 작업의 단위, 분석할 작업에 롤업 기능이 있습니다. 롤업, 둘둘 말자죠. 둘둘 말아요. 뭐예요? 요야. 우리가 그쵸? 둘둘 말아서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간다 해서 둘둘 말아요. 요약, 분석 방법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와는 반대로 드릴다운, 그죠?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깊이, 드릴다운, 드릴, 두두두두두 아래로 깊은 세부 분석. 두 가지가 반대 방법이고요. 슬라이싱 또는 다이싱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가 절단하는 방법이죠. 절단하는 방법. 굳이 한글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피보팅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피보팅. 자, 피봇은 표에 행과 열. 그렇죠? 한 단편의 표 모양으로 나왔을 때 행과 열을 교차하는 방법, 뒤바꾸는 방법을 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이런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2번, 3번, 4번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새로운 문제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의 문제는 정말 예년 2000년 초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OLEP 연산과 관련된 문제는 처음 문제다. 자, 이 문제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없었고, 그쵸? 필기보다는 실기 쪽 시험 범위라고 언급했던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지만 단어를 보고도 그쵸? 맞추시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문제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 다시 얘기하면 또 이런 방법일 수도 있죠. 2017년도 3회 이후 보시는 여러분들은 보고 가셔야 할 문제입니다. 자, 19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단계 중 물리적 설계. 자, 설계 부분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되죠. 지난 회차에 한번 안 나왔나요? 자, 지지난 회차 2017년도 1회차. 자, 설계는 어떻게 해요? 일단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요구사항 분석을 합니다. 그쵸?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개념을 잡고 논리 구조를 잡고 물리적인 형태로 해서 구현을 하는 거죠. 크게 진행 과정이. 자,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중 물리적 설계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지난 회차는 논리적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요. 두 부분이 좀 헷갈리시겠죠? 자, 개념, 논리, 물리입니다. 자, 그럼 물리, 장치적인 관점에서의 설계죠. 자, 데이터 모형화. 사용자 뷰를 통합한다. 이거 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 설계한다. 이것도 논리. 그죠? 자, 매체, 파일 조직 방법과 저장 방법, 파일 접근 방법 등을 선정한다. 매체적인 설계, 즉 물리적 설계. 자, 사용자 요구사항을 입력으로 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골격인 스키마를 작성한다. 자, 논리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리에 대해서 설계 해당하는 것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앞에서 전산 영어 문제에서 한번 언급을 했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시스템 카탈로그. 시스템 카탈로그. 자, 시스템 카탈로그 실기에서도 언급됐던 문제이기도 해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 카탈로그 자체도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메타데이터로 정의된 스키마 구조를 정의하는 시스템 카탈로그.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누가? DBA가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DBA가 신경은 많이 쓰지만 DBMS가 관리를 잘 한다는 사실이죠.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갱신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유지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아니고 DBMS가 자동으로 해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관리한다. 1번. 자,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스키마 및 여러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예요. 라고 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죠? 네.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내용을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그쵸? 네. 자, 그리고 시스템 카탈로그는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한다. 그쵸?
예. 자, 이게 뭡니까? 1번과 서로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답을 1번 아니면 4번이라고 일관되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가셔야죠. 자, 해당 문제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아주 성의 있는 문제에 속한, 그쵸? 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공부를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로만이라도 꼼꼼히 공부를 하고 가셨다면 이번 회차 문제 어떻게 해요? 20점 중에서 정말 뉴라고 붙은 2문제 빼고 18문제는 맞으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18문제에 못 푼 2문제도 보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래도 힌트가 떠오릅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래도 5과목 공부하는 과정 중에 문제의 유형이나 표현들, IT 관련 용어들을 접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기 공부하실 때는 이론 내용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개념 잡으시고 문제화해서 문제 보고 가시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수월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17년도 3회 기출을 보시면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떨어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정보처리기사 시험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쵸? 예, 자신감 가지고 문제 꼼꼼히 푸시면 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 드리니까 힘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